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상환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주제를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는 것을 스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스파이가 하루 일과 동안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최근 뉴스 정보 검색, SNS, 은행 이체까지 가능해져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점을 노려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감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마트폰 보안 위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참 아득해지는데요. 이런 스파이 앱 어떻게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남이 몰래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스미싱 방법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는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인터넷 주소 URL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감염되게 되고 이 순간 해커는 악성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해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스파이 앱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설치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스미싱 방법으로 해서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앱이 설치되면 이런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일단 스마트폰이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나면 해커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주소로 사진 등 주요 파일들을 탈취할 수 있고요. 네. 다른 사람과의 전화통화나 대화 내역을 엿들을 수도 있고 사용자의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고 심지어는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을 촬영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몰래 촬영을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 악성 코드 최근에 얼마나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까? 통계를 보면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처음 2012년도에 발견되었을 때는 17건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4년 10월 현재 3,764건이 발견되는 등 약 221배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 악성 코드를 발견하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해서 악성 코드 유포지와 정보 유출지로의 접속 경로를 일단 차단을 하고요. 이용자들에게 주의하도록 실시간으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백신 업체 등과 같이 보안 업체에게 요청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이 편리한 스마트폰 자체가 한순간에 좀비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스마트폰을 사용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심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면 대비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악성 코드가 심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보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은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다거나 그리고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소진된다거나 평소와는 달리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고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GPS 위치 추적이나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켜져 있다거나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앱이 휴대폰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들으면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사실 저라면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스파이 앱이 내 것에 설치가 됐을까 잘 모를 것 같은데 다른 예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사용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이제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급증을 하면서 국내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 활성화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다음에 정밀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모바일 백신으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사용자들이 악성 코드에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만 주의하면 스마트폰 해킹 위협으로부터 좀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악성 코드 감염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설사 지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더라도 거기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에 뜨는 인터넷 주소는 아예 클릭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방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악성 코드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스마트폰에 보안 설정을 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네. 환경 설정에 가시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옵션이라는데 이런 보안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항상 허용 안 함으로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허용으로 설정해 두면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필요한 앱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앱 마켓에서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는 유심 등 안전한 매체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많이들 와이파이 쓰시고 계시는데 네. 암호화되지 않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도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네.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공짜 와이파이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설치할 때 습관적으로 허용 체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뭐 문제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무의식적으로 이제 허용을 보통 누르시는 네, 경우가 막 누르게 많고요.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옵션을 네. 기본 설정 옵션으로 해서 예. 설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스마트폰 플랫폼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제조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다른 보안 설정 옵션을 일원화했고요. 초기 설정에서 허용을 해제하도록 일원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동통신사와 함께 악성 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치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응급 서비스, 사이버 치유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편리하고 이제 스마트한 세상을 누리고자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안을 좀 생활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실천한다면 네. 그리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 보안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상당히 와닿는 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듯이 스마트폰 네. 보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수칙들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상환 팀장님과 함께 스마트폰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